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제1번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익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우리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항암제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 되면 호중구가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에 묻어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을 일으켜서 오히려 항암을 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익힌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거친 음식을 좀 피해야 됩니다. 거친 음식 그렇지 않아도 항암제에 의해서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이렇게 점막의 손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친 게 들어가게 되면은 부작용 증상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친 거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현미밥 같은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잖아요. 뭐 보리라든지 잡곡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점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지만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고 좀 거친 거,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자극성 있는 음식, 짜고 맵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또 기름기 있는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기름기 있는 것은 소화가 더 안 되고 속이 더 부르게 해주고 위장장애뿐이 아니고 어떤 장애, 설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피하고, 보통 이제 먹는 방법은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먹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죽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야채죽이라든지 뭐 전복죽이라든지 뭐 흑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자가 선호할 만한 그런 죽을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좋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각 손상도 오고 막 오심구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음 같은 거라든지 우리 환자들을 보는 경험으로 보면은 누룽지를 우리 환자분들이 참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항암에서 어떤 오심이나 구토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도 미음보다 오히려 누룽지를 상당히 소화도 잘하고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거칠고 먹기 힘든 것보다는 조금 더 항상 부드럽고 익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암하고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어쨌든 암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잖아요. 암에 일단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과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 계통으로 있어서 이제 식이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단당류가 문제죠. 단당류, 이당류가. 단당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는 설탕,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 그거잖아요. 단당류, 특히 이제 포도당. 포도당은 왜 암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암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포도당 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먹는다 할 수 있어요. 지방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당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으로서는 에너지 비율로 보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성이 한 1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왜 포도당을 가져가는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도 만들어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포도당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만드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 암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도 만들지만 파생되는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젖산이거든요. 이 젖산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산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암세포 주변을 젖산을 통해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장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거든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고, 즉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암세포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다당류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당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는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뭐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특히 H닭 유전자라든지 이렇게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 같은 경우를 빨리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밥이 되거든요. 오히려 나쁜 미생물들을 몰아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만드는 밥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장이 좋아지고 또 면역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들 중에서는 암 환자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고구마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구마 속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이뉼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 속에는 칼륨이 많아서 세포 탈수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고구마가 대부분에서는 높게 나와요. 탄수화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고구마를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채소라 이런 다 그거죠. 그래서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화과 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탄수화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미네랄도 있고, 이래서 그 야채 종류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고, 또 탄수화물, 우리 과일들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과일들은 과즙을 좀 피해야 되고, 되게 껍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껍질 속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껍질을 많이 먹는 방법들을 이용한 식품들이 우리 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군고구마잖아요. 아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군고구마 먹으면 침이 꿀떡꿀떡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고구마는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당 지수가 높냐 낮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당 지수가 높은 것은 구운 거, 그 다음에 찐 거,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게 당 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먹을 수 있으면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그 흡수되는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혈당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찌거나 구워버리면은 순간적인 혈당이 올라가서 당 지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고구마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껍질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고, 또 고구마는 사실은 어떤 밥을 먹을 때 먹는 것보다는 되게 간식으로 먹거든요. 간식으로 먹는데, 고구마는 또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막 간식으로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이 먹게 되면 어쨌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당이 높아지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는 게 좋고, 제가 고구마를 권한다면 개수로 따지면은 큰 사이즈 같으면 절반, 아니면 요즘에 아주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은 1개에서 2개, 그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